서울 강남에 사는 민정은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 태수와 결혼한 지 5년, 어린 딸 하나를 둔 맞벌이 부부였다. 주위에서 보기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민정은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에서 알 수 없는 변화를 감지했다. 퇴근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졌고 집에 있어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대화는 점점 줄었고 함께 웃던 시간이 사라졌다. 처음엔 단순히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다. 하지만 태수의 변명은 점점 허술해졌다. 술자리가 늘었다고 했지만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주말에도 혼자 나가 운동을 한다며 늦게 들어왔다. 민정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괜히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의심하다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건 곧 무너질 자기 최면에 불과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친정어머니의 병환으로 시작됐다. 민정은 몇 주 동안 지방에 내려가 간호를 해야 했고 어린 딸은 친정 식구와 번갈아 돌봤다. 남편은 회사 일이 많아 자주 못 내려가 미안하다며 홀로 서울에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은 집에 들렀다가 남편이 씻는 사이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은지는 다름 아닌 민정의 10년 지기 절친이었다.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숨이 막혔다. 오빠, 오늘 집 비어있지? 곧 갈게. 민정이는 지방에 있지. 우리한텐 운명인가 봐. 메시지는 수개월 전부터 이어져 있었고 사진과 일정까지 공유되어 있었다. 남편과 절친 두 사람이 오랫동안 은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민정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증거를 남겼다. 이건 끝이다. 하지만 제대로 끝내겠다. 민정은 은지와 태수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방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서울로 돌아온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집 근처 카페에 숨어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민정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다. 그 장면은 민정의 눈앞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내 집이, 내 가정이 두 사람의 은신처였단 말이야. 그날 이후 민정은 주변 지인들에게 은근히 말을 돌리며 증언을 확보했다. 너네 남편, 요즘 어떤 여자랑 자주 다니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민정은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웃음이 나왔다. 조사 끝에 드러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은 호텔뿐 아니라 민정의 부재중 아파트에서도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 은지는 민정이 힘들다고 털어놓던 그 시기에 태수와 여행을 다녀왔고 심지어 부부의 기념일 전날에도 만남을 가진 기록이 있었다. 민정은 그 모든 자료를 고스란히 증거로 모았다. 사진, 메시지 캡처, 카드 내역까지. 사건은 단순한 외도로 끝나지 않았다. 민정은 우연히 태수의 통장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내역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그 돈은 회사 법인카드와 연결된 계좌였다. 태수는 회사 돈을 이용해 은지에게 명품 가방, 해외여행 경비, 고급 레스토랑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실은 금세 드러났고 태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민정은 참담했다. 내 남편이 단순히 가정을 배신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범죄자가 될 뻔했구나.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변호사를 선임해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태수는 처음엔 합의를 요구했지만 민정은 단호했다. 법정에서 민정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카톡 대화, 사진, 회사 자금 유용 내역, 판사는 태수에게 불리한 표정을 지었다. 은지는 증인석에 서서 사랑이었다라며 눈물을 흘렸지만 재판장은 차갑게 말했다.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재판부는 태수의 외도와 배신, 그리고 재정적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 민정에게는 상당한 위자료와 양육권이 주어졌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중 배우자를 기망하고 그 배우자의 가까운 지인과 부정 행위를 지속했으며 회사 자금까지 유용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로 원고의 정신적 피해는 막대하다. 민정의 주변은 충격에 빠졌다. 은지가 그럴 줄 몰랐다라는 말이 가장 많았다. 일부 친구들은 두 사람을 강하게 비난했고 은지는 인간관계가 모두 끊기다시피 했다. 태수는 회사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징계와 함께 자천되었고 이후 직장 내에서 사실상 왕따를 당했다. 이혼 후 민정은 한동안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심리 상담과 가족의 지지 속에서 조금씩 회복했다. 지금은 직장에 복귀해 아이와 새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태수와 은지는 얼마간 동거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갈라섰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민정은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혼은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다시 살 기회를 준 사건이었다. 가정법률 전문가 K 변호사는 지인과의 분류는 배신감이 더 크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또한 회사 자금 유용 같은 범죄가 얽히면 이혼 재판은 단순 가사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리 상담사 L씨는 가장 친한 친구와 배우자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경우 피해자는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겪는다며, 회복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오히려 자기 삶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니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린 배신, 신뢰를 저버린 범죄, 그리고 한 여성의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였다. 민정은 다시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도 빛은 있었다. 나는 이제 두려움보다 나 자신을 먼저 믿는다.